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능금농협 원예지도사 김정훈입니다. 바야흐로 7월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죠. 7월의 사과나무는 연면적이 가장 많고 활동량 또한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병해충 발병도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죠. 특히나 소나기성 강우와 길어지는 장마 기간에 높은 습도와 온도는 병해충 발병의 최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6월달과 마찬가지로 7월달에도 더욱더 농약 살포와 약제 살포 기간과 타이밍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병해충 발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6월달에 2차 적가를 마무리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이어서 7월달에도 도장지성 가지를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지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모든 신초, 새로 성년된 신초 도장지성 가지를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얼마만큼을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망설이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일조량 확보입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우거진 가원 속에서는 꽃눈 형성과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약재가 살포를 하더라도 안쪽 깊숙한 곳, 상단부 위까지의 도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약이 살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량스러운 어떤 도장성 가지들은 우선시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어떤 그 꽃눈이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신초로 다시 이제 2차 성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의 도달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먼저 이제 도장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상청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는데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확인했을 때랑 또 오후에 확인했을 때랑, 오후에 분명히 소나기성 비가 예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치고 뭐 비가 온다든지, 또는 또 뭐 점심때 이후에 이제 소나기가 내린다고 이제 예보가 돼 있었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니까 또 비가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약 치는 때를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지만 농약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해서 약을 또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한 10시간 정도 살포 후에 내리는 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약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약 한 4시간 정도 살포 후에 내리는 비를 만났다면은, 강한 소나기를 만약에 만났다면은 재살포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서 약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보조제 사용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전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농약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전착제들은 사실 이제 고유의 특징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착제가 어떤 그 약의 효과를 또 높이거나 또 비를 만났을 때 또 약의 효과를 줄이거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약의 유효약제를 빨리 우리가 병해충에 이제 도달하는 거를 이제 시키는 침투성, 그리고 약의 살포 면적을 고루묻게 하는 확산성, 그리고 약 살포 후에 재빨리 붓게 하는 이제 어떤 붓어서 이제 붓게 하는 이제 부착성, 여러 가지 특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장마 기간 우리가 비예고가 있는 경우에는 살포한 농약을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보장하고, 그러니까 희석되고 분해되는 어떤 비율적인 거를 기간을 이제 늘려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고착성의 전착제가 이 시기에는 가장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능금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전착제 종류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 시기에 농약 이외에 다른 보조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6월 말부터 7월 달 장마 기간에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서 농약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3, 4일에 한 번씩 비를 맞았다 해서 약을 계속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의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조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약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고 약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이제 확산성의
전착제를 또 많이 사용하시고요. 특히 이제 델란이나 약흔이 많이 생기는 어떤 안트라콜 다이센 같은 이런 약들을 후기에 사용하실 때도 이런 이제 확산이 돼 갖고 조금이나 흔적을 강하게 이제 약흔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확산성 전착제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착성 전착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착성이 언제가 필요하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살포를 하고 저녁에 비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약의 효과가 너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착성 전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과 함께 살포를 했을 시에 잎이라든지 열매에 코팅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의 유효 성분을 코팅을 시켜서 비라든지 어떤 강한 햇빛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분해가 되는 것을 시간을 이제 벌어주는 그런 이제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종 중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파라핀 왁스라는 어떤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 사종 복합 비료 중에도 이런 이제 농약하고 같이 혼용을 했을 시에 우리가 약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갖고 온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잎에 코팅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온 스트레스성이 발생됐을 때 잎의 위조 현상, 잎이 이제 오라든다든지 수분 건조 현상을 일정 부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밭에 이제 많이 이제 건조한 피해가 생기는 어떤 그런 가원들, 특히 이제 우리가 수분 공급 시설, 우리가 이제 뭐 간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그 날씨 속에서는 잎이나 열매의 성장을 이제 우리가 방해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해결을 하실 수는 없지만은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잎이 고온의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장마 기간이라든지 이상 이제 고온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간 동안에 약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에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 시기에 약을 정말 많이 살포를 하시는데, 실제로 약 살포는 자주 하지만은 탄저병이나 갈반병, 특히 이제 병해충 방제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쓰고 있는 이제 농업 용수에 산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보통의 농약에 이제 산도라는 게 보통 6.2, 6.3 약한 이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어 있는 우리가 알칼리성이 높은 그런 농업 용수를 사용했을 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에 우리가 효과가 아주 반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도를, 내가 쓰는 농업 용수의 산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한 7.0 이상 나온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뭐 빙초산이나 산성 물질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산도 조절제를 사용을 하셔서 꼭 이제 5.5 아니면은 6.5 이하로 관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급농협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산도 조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원예 지도사님한테 잘 상의를 하셔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쓰고 있는 농약에 어떤 효과를 반감하고 있지는 않을까 갈고를 하셔서 약제 살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무더운 여름 우리가 농약 살포 잘 하시고 병해충 잘 막으시고 우리가 풍년 농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